안녕하십니까, 신상윤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선입니다. 장마가 시작되는 7월부터 휴가철인 8월까지 허리 통증 때문에 병원을 찾는 환자가 급격히 늘어난다고 합니다. 요즘 같은 때는 낮은 기압으로 인해서 척추 내부의 압력이 높아지는데 이때 팽창된 척추 주변의 조직이 신경을 건드려서 허리 통증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문제는 이렇게 허리가 약한 상태에서 네. 물놀이라든지 수상 스포츠를 즐기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건데요. 네. 평소에 운동을 하지 않는 분들, 또 허리가 약한 분들은 이럴 때 허리 디스크 급성으로 올 수가 있으니까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휴가철 앞두고 허리 건강부터 점검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네, 오늘도 우리 식구들하고 인사부터 나눌게요. 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남자뿐 아니라 남녀노소 모두에게 이 허리는 정말 생명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요통은 급성 디스크의 신호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무리하게 운동을 하시기보다는 따뜻한 물에 목욕을 하시거나 찜질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몸을 풀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저는 올 여름에 서핑이나 수상스키 타기에 도전을 해보려고 하는데 이렇게 놀려고 해도 정말 중요한 게 척추의 역할입니다. 척추는 몸을 지탱해주는 대들보 역할을 하기 때문에요. 평소에 허리 건강을 잘 다져놓는 게 중요하거든요. 자전거 타기나 수영을 통해서 유산소 운동을 해주시면 좋고요. 또 틈틈이 스트레칭을 해서 유연성을 길러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TBC 클리닉 건강 365 오늘 순서 출발하겠습니다. 아기 울음소리가 사라져가는 대한민국에서 정작 소리 없이 울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바로 난임 부부. 실제로 신혼부부 3쌍 가운데 무려 한 쌍이 난임이라는데. 늦은 결혼과 스트레스 등으로 국내 난임 환자는 22만 명을 넘어섰고 이는 10년 만에 2배가량 는 수치라고. 건강 A to G 이번 시간에는 초저 출산 시대의 또 다른 그늘인 난임에 대해 알아보자. 네, 초저출산 시대 또 다른 그늘이 있습니다. 바로 난임인데요. 국내 난임 환자는 이미 22만 명을 넘어섰고 아이 낳기를 거부하거나 포기하는 사람들 못지않게 아이를 간절히 원하고 있지만 갖지 못하는 사람들이 빠르게 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게 다 늦은 결혼과 출산이 주된 원인인데요. 네. 건강 이투지 이번 시간에는 난임, 고민하지 마세요라는 주제로 네. 다양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 나와 계신데요. 네. 효성병원 난임센터 박병규 원장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부부 3쌍 가운데 한 쌍이 난임을 겪을 정도로 난임은 흔한 일이 돼버렸는데요. 원장님 어떻습니까? 얼마의 기간 동안 피임 없이 성관계를 했는데도 임신이 되지 않을 때 우리가 난임이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예, 우리가 보통 이제 부부 관계를 했을 때, 보통 성관계를 했을 때 이제 한 달 동안 임신을 그 부부 관계를 했을 때 가지는 임신 확률은 보통 20에서 30%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1년 동안 계속 했을 때도 임신이 되지 않는 경우 우리가 보통 난임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이제 기간에 따른 걸로 보자면은 한 달 동안 보통 저희가 20%라도 얘기했겠지만 보통 20에서 한 3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게 3달 연속으로 계속 부부 관계를 이렇게 꾸준히 했는데도 임신이 안 된다는 것은 40% 정도 임신율이 생기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6달 되면은 70%에서 1년에 85% 정도 임신율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옛날처럼 그 임신이 안 된다고 무조건 이제 기도를 드리고 치성을 드리고 언젠간 되겠지라고 기다리던 시대는 이제 아니라 의료진과 얘기를 하면서 내가 특별하게 어떤 문제 때문에 임신이 되지 않는가를 생각해보고 그거에 맞춰서 어떤 조치를 취해서 내가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시대가 이제는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망설일 필요는 없는 시대입니다. 말씀 들으신 대로 이 난임이라고 해서 걱정만 하기보다도 이 정확한 원인을 찾는 게 먼저인 것 같다는 좀 생각이 드네요. 제 주변에도 보면 결혼한 지 꽤 됐는데도 참 아이가 없어서 마음에 걱정을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아무래도 원인을 찾아보면 제가 이제 결혼도 이제 많이 늦어지고 있고 또 출산도 늦어지는 게 한 몫을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 앞서 설명을 드렸듯이 1년 동안 부부 관계를 했을 때도 불구하고 임신이 되지 않은 경우를 난임이라고 하는데 보통 1년 동안 85% 정도는 거의 대부분 임신이 된다고 봅니다. 여기 이런 표에 따르면은 실제로 그런데 이것들이 85%라는 것도 어느 정도 젊은 사람들 기준을 얘기입니다. 나이에 따라서 이게 급격히 감소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게 되는데요. 결국에는 우리가 보통 우리나라에서는 49.5세 정도에서 폐경이 옵니다. 그래서 그 폐경이 가까워질수록 이런 임신율의 급격한 감소를 볼 수가 있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생식의학회에서는
그러니까 나이와 관계없이 1년 동안 부부 관계를 해도 임신 생기지 않은 걸 난임이긴 하지만 35세가 넘는다면은 굳이 1년 동안 더 기다림으로써 그만큼 더 이런 나이에 따른 위험성을 감수하지 말고 반년 정도 지났을 때 6개월 정도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임신이 되지 않는다면 앞서 얘기했듯이 6개월만 하더라도 거의 70%는 임신이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신이 되지 않는다면 한번 내가 어떤 다른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대한 난임에 대한 검사를 해보도록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가 사실 결혼하고 나서 애를 여자 혼자 낳는 것도 아니고 결국 남자 여자 같이 나오는 건데 옛날에 무조건 임신 안 되면은 여자가 뭐 잘못됐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근데 실제로 지금 이런 표를 보시다시피 원인을 따른 비교를 해보면은 여성 원인, 남성 원인이 거의 비슷한 원인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사실 좀 어느 정도 칼같이 나는 부분도 있는데 결국에는 양측 다 조금씩 문제가 있는 경우도 한 15% 되는 거고요. 그리고 저게 15%라고 하지만은 좀 넓게 보는 연구에서는 거의 40%까지는 양측 원인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 표에서 보듯이 이렇게 어떻게 우리가 많은 검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25% 정도에서는 특별하게 아무런 원인이 없는데 이 사람들이 왜 임신이 안 되지? 안 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임신이 안 되는 경우가 생각보다는 꽤 많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여기 보이는 게 지금 이 자궁의 모습인데요. 이게 자궁이 가운데가 자궁과 난관, 난소가 이 모습입니다. 기본적으로 자궁은 우리가 아기 씨가 들어와서 우리가 아기가 커가는 하나의 아기 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옆에 있는 난관이라는 건 우리가 고속도로의 커다란 터널 같은 좁은 통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우리가 임신 과정을 하나의 모식한 그림인데요. 그 부부 관계를 하고 난 다음에 진례 사정을 할 경우에 이 정자가 이 자궁 경부를 통과해서 쭉 올라가서 이 좁은 난관을 통과해서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 정자가 그만큼 헤엄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가 중요한 거죠. 그리고 이 배란이 돼서 난자가 다시 이 난관에 들어가서 이 두 개가 서로 결합을 합니다. 이 결합 과정을 수정이라고 하고요. 결국 정자의 역할은 여기까지인 거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난임에 대한 검사를 할 때 그 정자 남성의 원인은 정자 검사 하나만 하면은 보통 그 원인이 뭔지를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이 그림을 보자면 이렇게 수정이 됐던 이 아기 씨가 다시 안쪽으로 쭉 내려옴으로써 이 자궁에 들어와서 자리에 붙는 것이 우리가 착상이라 하고 이 착상이 제대로 일어나는 것을 임신이라고 합니다. 결국 이 과정에 이 모든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난임이 하나씩 발생하게 되는데 말 그대로 사장의 남성의 정자 자체가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이 자궁 경부를 통과할 때 통과를 잘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자궁 경과 원인이 있는 건지 아니면 이 난관 자체가 어떤 막혀 있다면은 난관 원인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배란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배란 원인이 되는 겁니다. 배란 원인이라는 거는 우리가 보통 여성분들이 생리를 한 달에 한 번씩 꼬박꼬박 하시지만은 가끔씩 보면은 뭐 친구분이나 본인도 한 2달에 한 번씩, 3달에 한 번씩, 심지어는 1년에 한 번이나 2번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이 이제 보통 사람 아까도 얘기했듯이 한 달 동안 임신 확률이 20% 정도로 봤을 때 이게 결국 12번이 쌓여서 70, 85% 정도로 나오는 건데 내가 그만큼 횟수가 적다면 그만큼 확률 자체가 떨어지게 되는 거죠. 네, 네. 난임의 원인이 되는 것들 생각보다 상당히 많네요. 그렇습니다. 하나하나 한번 짚어봤습니다. 네. 이번에는 오해와 진실을 통해서 난임에 관한 궁금증을 알기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민서야. 그래, 오랜만이다. 별일 없지? 아, 내 한번 늘 똑같지 뭐. 니 뭐 별일 없지? 별일 있을 게 뭐 있노? 너무 별일이 없었을 게 아니다. 아니 그나저나 윤희야, 너 그 신랑 아직도 집에 있나? 그래, 막 자꾸 젊은 애들이 치고 올라오는데 뭐 스펙이 있나, 뭐 경력이 있나, 나이 많은 사람이 뭐 별 수 있나? 집에서 콕 처박혀가지고 맨날 방콕하고 앉았지. 아, 나 진짜 별소리 다 한다 다 해요. 뭐? 내가 뭐 못할 말 했나? 아무리 맞는 말이긴 하지만 그래도 니 너무 너그 신랑 기죽여서는 안 된다. 그래도 너그 신랑 얼굴은 만만하잖아. 아유, 우리 신랑은 기 좀 죽어야 된다. 아, 진짜. 아이고 그나저나 니 진짜 긴장해야 된다니까. 너그 신랑 아직 우리보다 8살이나 어리제. 그런데다가 얼굴도 잘생겼지. 방심하면 안 된다니까. 야, 백수에다가 돈도 없고, 배만 턱 튀나와가지고 누가 어느 여자가 넘어가겠노? 아, 이게 팬네가 진짜 그냥. 야, 그거는 모를 일이라니까. 원래 그런 말이 있잖아. 남자가 잘생기면 얼굴값 하고 못생겨도 꼴값 한다 안 카나. 혹시 모른다 너가 신랑 꼴값 할지. 참내 진짜. 야, 니 듣자 하니까 니 진짜 웃기네. 우리 신랑이 못생긴 뭐 어디가 못생겼노? 진짜 인물값 했으면 인물값 했지 꼴값은
안 하거든. 아 그냥 아이고 참 이래고도 또 저거 신랑 편든다. 알다. 그나저나 용이야. 님 뭐 요즘 좋은 소식 없나? 좋은 소식 뭐 있으면 내가 뭐 가만히 있었겠나? 니는? 나 작년에 한번 유산 했었잖아. 그래서 그런지 그 이후로는 소식이 없다. 어? 유산했었다고? 야, 니 왜 내한테 말을 안 했노? 뭐 이게 개안나? 아유 뭐 좋은 일이라고 그걸 또 얘기를 하노? 아 됐다. 그래 난 좀 나름 노력은 하고 있지. 따뜻하게 하고 엽산도 꾸준히 챙겨 먹고 그러고 있는데 잘 안 되네. 나도 뭐 소식이 없으니까 이리저리 싱숭생숭하게 그렇다. 우리 신랑한테 좀 미안한 마음도 들고. 괜찮다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있잖아 병원에서 아무 문제 없다 했잖아. 니도 곧 좋은 소식 있을 거다. 야, 근데 너그 시부모님은 손주 많이 안 기다리시더나? 늘 징징징징. 근데 작년 이후로 내한테 뭐 별말 안 한다. 뭐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되니까 그냥 자기들끼리 얘기하고 마시는 것들은. 세상에 솔직히 유산 경험인 사람이 한둘이가 솔직히 안 그렇나? 금방 좋은 소식이 있을 끼다. 기다려봐라. 아 있잖아. 그리고 있잖아. 그런 말이 있더라고. 유산 경험이 있으면은 난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하더라고. 그게 좀 걱정인데 난 그 생각도 든다. 자연 임신 포기하고 그냥 인공 수정을 할까 뭐 이런 생각도 든다. 니 무슨 소리 그렇게 하는데? 야, 참,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야, 유산한 지 좀 꽤 됐고 몸도 이제 회복될 거고 곧 좋은 소식 있을 끼다. 걱정하지 마라. 알았다. 니나 내나 진짜 올해는 우리 좋은 소식 진짜 한번 가져보자. 그리고 신랑한테 좀 잘하고 좀 꼴값 떨지 않게. 아무튼 다음 전화할게. 니 신랑이나 꼴값 여보세요? 미자 씨 유산했었나? 아니 진짜 그렇다 하네. 아니 어떻게 내한테 말도 안 하노? 아니 말을 안 하니까 내가 몰랐지. 많이 기다렸을 텐데 얼마나 상심이 크겠노. 그니까. 아니 미자 씨 결혼한 지도 몇 년 됐잖아. 그렇지. 야, 큰일이다 큰일이야. 안 그래도 나이 들면 자연 임신들 확률 떨어진다 하는데 거기다 유산까지 했으니까. 자기 말 들으니까 좀 그런 것 같기도 하네. 차라리 빨리 난임병원에 한번 가보라고 해야 되나? 아예 몰라. 그러니까 올해는 미자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참 좋은 소식 있어야 될 낀데. 에이, 그렇네. 그래, 하늘을 봐야 별을 따지. 우리 그런 의미에서 선비도 없는데 오늘 별 한 딱. 네, 오해와 진실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유산한 경험이 있으면 난임으로 이어질 확률이 높다입니다. 김철원 씨, 이지연 씨, 이 문제 네. 정답이 올까요, X일까요?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일단은 X입니다. 우리가 자동차 운전하면 뭐 사고 위험이 높아진다. 이거 O일까요, X일까요? 그럼 당연히 사고 위험은 있죠.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유산이 된다 하더라도 그 뒤에 어떻게 이제 극복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자궁 건강을 잘 회복하기만 하면 이게 난임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네, 철원 씨 말도 맞긴 맞지만 사실 자궁 회복이 온전치 못하면 좀 습관성 유산이나 난임으로 이어질 수도 있거든요. 또 요즘은 첫 임신 연령이 좀 높아졌기 때문에 유산이 되고 나면 그 다음 임신 때까지 나이가 들잖아요. 나이가 들면 또 가임력이 떨어져서 난임이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정답을 O로 하겠습니다. 원장님, 정답은 뭔가요? 예, 이번에 문제 정답은 지연 씨가 맞추셨습니다. 예, 우리가 보통 이제 유산을 하고 나면은 특별한 문제 없이 잘 회복이 될 것 같지만은 실제로 이게 특별하게 뭐 자연스럽게 끝난 경우는 대부분의 문제가 없지만은 가장 그 많은 경우에서 우리가 젊은 날 피임을 잘 하지 않아서 뭐 낙태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런 경우에는 보통 소파 수술이라고 해서 안쪽 자궁을 긁어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자연 유산을 했다 하더라도 주사가 좀 어느 정도 진행된 시점에서는 그런 식으로 소파 수술을 해서 안쪽을 긁어내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자궁에 상처를 입힐 수가 있고 그런 자궁 내막의 상처가 유착 같은 걸 일으킴으로써 반복 유산이라든지 임신 자체를 막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어느 정도 진행된 상태에서 유산을 하게 되면 소파 수술이 필요한 경우가 많은데 이때 자궁에 상처를 입기가 쉽고 그래서 난임을 유발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건 난임이 됐을 경우에 간단한 수술로 또 해결할 수 있다고 하니까 또 방법을 찾아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계속해서 오해와 진실을 통해서 난임에 관한 궁금증을 하나 더 풀어보겠습니다. 어머니, 예. 네. 어머니, 근데, 두고 있어요. 예. 네. 아니, 어머니, 여보세요. 어머니. 아니,
나는 얘기할 줄 모르냐고. 어떻게 자기 할 말만 하고 이렇게 끊을 수가 있어? 아가씨 벌써 들어왔나? 또 회사 잘렸는갑지? 몰라. 야야 내가 엄마. 아이 날도 더운데 연락도 하고 오지. 괜찮구나. 그럼 데리러라도 갔지. 아니 연락도 없이 이렇게 오시면은 진짜 그건 예의가 아니죠, 어머니. 야야 내 아들 집에 가면 내가 허락받고 오나 내 아들 보러 내가 왔는데 말랐고 우리 아들 잘 있던데요. 잘 있었지요. 아니 엄마 연락을 하지. 그럼 마중이라도 나갔지. 어미야 날씨도 더워 죽겠는데 못 나와. 나 혼자 그냥 스스 걸어오면 되는 기지. 우리 아들 땀 흘리고 덥다. 아유 괜찮다. 아 근데 엄마 이거 뭔데? 여거 여기 말이다 석류즙 아이가. 이게 여자 몸에 그렇게 좋다 않카나. 내줄까 이랬나? 우리 아들 집 건 따로 있어. 따로 있고. 그럼 이거는? 요거는 우리 아가 먹으라고 내가 갖고 왔지. 일단 제 거라고요? 그래. 어머니 잠깐만요. 열은 없으신 것 같은데. 너가 결혼한 지 벌써 2년이 넘었는데 아 소식이 없다 아이가. 남들은 뭐 신혼여행 가갖고 뭐 흐디문 무슨 뭐 아무튼 뭐 알을 그렇게 잘 만들어 온다 하던데. 그러니까 엄마가 석류즙을 갖고 왔다 아이가. 아 엄마 또 그 소리가. 엄마가 그 하면은 그런 얘기를 하지. 그럼 내가 무슨 얘기를 하겠노? 나이 들어갖고 니보다 8살이나 더 많은데 아가 안 생기는 그게 말이 되나? 결혼 2년씩이나 됐는데 사람들이 내한테 그런 말을 하더라. 뭐라고? 너 아들 1년 동안 그 둘이 그 잠자리 하는 거 아이가? 막 이런 말 하더라. 아빠 부끄러워라. 아유 부끄러워라. 그런 말도 하더라 하더라. 아이 한다 잠자리. 어머니 와. 그건 저희 부부가 알아서 하거든요. 알아서 못해 내가 하는 소리 아이가 지까. 야야 이 석류즙에는 그 임신이 잘 되는 그 에스트로겐 그게 그렇게 많다 않카나. 하루에 한 5즙씩 막 쪽쪽쪽 빨아먹어. 그 하면 아가 막 찰떡같이 붙을 거라 카나. 어머니가 말씀 안 하시고 전화 안 하시고 그러면은 애를 줄줄이 사탕으로 낳을 것 같은데요. 이놈의 스트레스 때문에 어머니 말씀이 상처가 돼가지고 그 스트레스로 인해가지고 더 아이가 안 생긴다라는 걸 그런 걸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석류즙 먹는다고 해서 임신이 잘 된다. 석류즙 안 먹으면 임신이 잘 안 된다. 이런 말 자체는 처음 들어보거든요. 야야 이걸 하면 임신할 확률이 높아진다 카나. 석류에는 에스트로겐이 많아갖고 임신할 확률이 훨씬 높아진다 카나. 니는 나이도 있고 엄마야 스트레스도 많이 받는다 카이키네. 석류즙을 많이 먹고 알을 막 숨풍 한나 보라고 내가 이 석류즙을 먹게 내가 갖고 왔다. 제가 나이가 어땠어요? 제가요, 제 몸이 에스트로겐이 너무 넘쳐서 지금 탈이에요. 제가 얼마나 여성한데요. 아이고 또 시작됐다. 나도 모르겠다. 너 둘이 알아서 하세요. 둘이 알아서. 속는 셈 치고 한번 먹어봐. 아니면은 진짜 네가 늙어갖고 극하는가 에스트로겐이 적어져서 극하는가. 우리 아들은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어머야 야야 아이고 놀래라. 내가 어머니가 둘 중에 선택해라. 네, 오해와 진실 오늘 두 번째 문제는 에스트로겐이 많이 들어간 음식을 먹으면 임신할 확률이 높아진답니다. 김철원 씨, 이지연 씨, 정답 O일까요? X일까요? 제 생각에는 이번에도 정답은 O인 것 같습니다. 이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을 먹는다면 당연히 몸에서도 에스트로겐이 많이 분비돼서 임신을 준비하는 부부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아니요. 정답은 X입니다. 너무 넘치면 모자라만 못한다는 말이 있죠. 과유불급. 에스트로겐이 많이 들어간 음식이 뭐 콩이나 두부, 두유 등이 있는데 이 음식을 너무 많이 먹으면 당연히 살이 찌겠죠. 비만이 되면 당연히 배란 장애가 유발될 수 있고요. 또 난임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음식을 적당히 먹고 체중 조절을 차라리 잘하는 게 저는 좋을 것 같거든요. 원장님, 누가 정답인가요? 예, 이번에는 철원 씨가 맞히셨습니다. 우리가 흔히 여성 호르몬이 에스트로겐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으로 콩이나 석류 이런 것들을 많이 얘기를 하고 그런 것들을 먹으면 여성 건강에 좋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긴 있는데요.
실제로 그런 것들이 얼만큼 영향을 주냐에서는 어느 정도 부정적입니다. 왜냐하면은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우리가 많이 그런 걸 먹는다고 해서 실제로 얼만큼 몸에 영향을 주느냐에서는 그렇게 주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보통 석류, 미인은 석류를 좋아해 이러면서 석류를 그렇죠. 많이 먹으면은 미인이 된다 이런 얘기가 많이 있지만은 실제로 우리 가끔씩 어르신들이 폐경되시고 나서 호르몬제라고 알약 하나씩 드시는 거 있죠. 네. 그 알약 한 개에 석류 몇 개 정도 먹었을 때 그 정도가 나올까요? 한 100개요? 100개 가까이 되지 않을까요? 예, 맞습니다. 한 100개 정도를 어. 먹어야지 이렇게 됩니다. 즉 우리가 그 정도 먹으면 배가 너무 부르고 실제로 먹을 수도 없죠. 네. 하지만은 이것들이 그런 거 먹어서 어느 정도 우리가 조금 건강을 위해서 먹는 건 모르겠지만 어떤 내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이 효과를 보기 위해서 먹기에는 터무니없이 많은 양이기 때문에 실제로 그 정도 효과를 볼 수는 없습니다. 게다가 우리 몸의 항상성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너무 지나치면 거기에 대한 몸에 반응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실제로 에스트로겐이 많으면 좋다고 얘기를 생각을 하겠지만은 우리가 보통 피임약, 임신되는 걸 막기 위해서 먹는 피임약 같은 경우는 그게 결국 여성 호르몬으로 이루어져 있는 겁니다. 그걸 먹으면 오히려 결국 배란을 막음으로써 임신이 잘 되지 않을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식물성 에스트로겐 같은 경우 먹으면은 도움이 될 수도 있다. 그런 식으로 우리 영양제를 먹어라 이런 식으로 하는 연구들이나 아니면 그런 것들이 좀 일부 나오기는 하지만은 대부분 다 이제 그 제약사에서 직접 내는 연구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아직 신뢰성이 있지는 않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너무 아까 전에 철원 씨가 얘기했듯이 뭐든지 적당한 게 좋고 과유불급 운동 열심히 하고 밥 잘 먹고 잠 잘 자고 이게 사실 제일 도움이 되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네. 이제 본격적으로 난임의 치료에 대해서 알아봤으면 좋겠는데요. 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여성에게 난임의 가장 큰 원인은 배란 장애라고 하셨잖아요. 사실 배란이 불규칙하면 임신 성공률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이 난임 치료의 가장 기본이 배란을 잡기라고요.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배란이를 잡거나 아니면 인공 수정을 하거나 시험관 하게 되는데 여기서 맨날 배란이를 잡는 걸 얘기하자면은 이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난소에서는 이런 처음에 조그마한 난포들이 있다가 점점 커졌다가 이 안에 있는 난자가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것을 배란이라고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보통 이 배란을 잡는 것은 다음 같은 그 자격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먼저 검사를 함으로써 특별하게 내가 임신이 안 될 요인이 있는가를 확인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자연적으로 배란을 되는 걸 지켜보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은 약을 쓴다든지 약을 먹는다든지 주사를 놓음으로써 난포를 충분히 키울 수 있게 만들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초음파를 보면서 점점 난포가 커가는 걸 보고 그러다가 이제 이때쯤 되면 배란 관계를 하면 되겠다 싶은 날짜를 잡아서 얘기해 주는 그런 과정으로 이렇게 되는 것이죠. 네, 원장님, 그런데 이렇게 병원에서 정해준 배란일에 정확히 부부관계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아기가 생기지 않는다면 그때는 좀 인공수정을 고려를 해봐야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먼저 인공수정이 뭔지에 대한 그 설명부터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이 사진을 보시다시피 우리가 보통 이제 배란할 때쯤 돼서 그날 부부관계를 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배란을 맞추는 걸 하면은 그 부부관계를 해야 되는 그날 우리가 이건 좀 더 약을 써서 좀 더 시간까지 지정을 해서 배란될 그 시간대에 이런 식으로 자궁 안에 관을 넣은 다음에 이 관을 통해서 남편의 정자를 안에 직접 넣는 겁니다. 보통 이제 앞서 설명했듯이 이 자궁 경부를 통과하는 데 있어서 정자들이 보통 어느 정도 걸려서 다 들어가지 못하고 일부만 들어가게 되는데 그리고 또 정자 자체가 이물질 같은 게 섞여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런 것들을 순수한 정자들만 모아서 안에 넣기 때문에 훨씬 더 임신 확률을 높여주는 방법이 되는 거죠. 다만 인공수정이 만능은 아닙니다. 우리가 보통 인공수정의 성공률을 얘기할 때 보통 한 19% 정도 얘기를 합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자연 임신율은 20에서 30% 정도인데 오히려 더 낮죠. 그러면 인공수정이 더 안 좋냐? 그건 또 아닌 겁니다. 왜냐하면은 자연 임신을 시도해서 1년이고 2년이고 계속 자연 임신을 시도하고 배란을 맞췄는데 안 되는 사람들이 결국 인공수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즉 20%에서 30%와 19%를 비교할 게 아니라 0%와 19%를 비교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인공수정 자체는 앞에서 얘기했듯이 배란을 잡는 것 거의 과정은 동일합니다. 처음에 기본적으로 검사해서 이상이 없는지 확인을 하고 난소 자극을 해서 여러 가지 난포를 키운 다음 초음파로서 얼만큼 커졌을 때 해서 배란되는 시점을 잡은 다음 다만 이제 앞에 차이라면은 이제 배란을 잡을 때 자연적인 배란을 보통 타이밍을 잡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배란을 시키기 위한 주사를 놓기도 하고요. 근데 인공수정 같은 경우에는 명백하게 이제 배란을 시키는 시간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배란 주사를 놓음으로써 몇 시에 우리 인공수정을 해야 된다는 걸 잡아야 되기 때문에 배란 주사를 놓는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인공수정을 여러 번 했는데도 실패하거나 아니면 이 여성의 난관이 모두 막혀 있는 경우에는 원장님 이제 시험관 아기 시술을 받게 되잖아요. 근데
인공 수정과 시험관 하기 저는 비슷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이게 뭐 어떻게 다른 거예요? 예, 이것도 먼저 이 시험관 나이가 어떤 것이냐를 한번 설명을 해야 되는 건데요. 결국에는 우리가 배란위를 잡는 것이나 인공수정이나 시험관하기나 기본적인 원리는 거의 똑같습니다. 어쨌든 약을 쓰든 자연적으로 보든 난포를 키워서 배란까지 가는 과정은 모든 것이 다 동일하죠. 다만 차이라면 어느 정도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 인공수정과 시험관하기가 점점 더 약을 좀 더 써서 최대한 배란 난포를 많이 크게 여러 개를 키우게 되는 거죠. 자, 잠깐 이 그림을 잠깐 보시죠. 우리가 이렇게 난포가 많이 커져 있을 때 이때 그냥 이 안에 정자를 넣는 것이 우리가 인공수정을 한다면은 이 배란되기 직전에 이렇게 이게 초음파에서 바늘을 찔러 넣어서 난소에 직접 이 안에서 빨아들이는 거죠. 우리 보통 뭐 이제 타카오피 같은 것도 빨대로 빨아들면 빨대에서 그런 게 올라오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안에 떠다니는 난자를 저런 식으로 빨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이 난자를 몸 밖에서 이제 남편의 정자랑 결합을 시킨 다음 아기씨를 만들고 그 아기씨가 충분히 커서 이제 살아남을 정도 됐을 때 자궁 안에 이식하는 그것이 바로 시험관 아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그림처럼 이제 보통 아기씨가 만들어졌을 때 여러 가지 단계를 거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컸을 때 이제 많이 클수록 좋기는 한데 이게 크다가 어떤 몸 밖이다 보니까 몸 안과는 완전 동일한 환경은 아닙니다. 네. 그래서 이제 가능하면은 좀 키울 수 있을 만큼 키우는 게 좋기는 하지만은 경우에 따라 좀 일찍 넣는 게 좋기도 하고 또 몸 안 환경이 오히려 더 바깥 환경이 더 좋은 그런 경우에는 좀 더 밖에서 키우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3일치 배아, 5일치 배아 이런 식으로 해서 경우에 따라서 배아 이식을 하게 되는 건데요. 이런 식으로 배아가 점점 날짜가 지나가면서 이 세포수가 늘면서 하나의 아기씨가 온전히 이루어졌을 때 이식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키우게 되면은 이것을 이전에 아까 썼을 때 인공수정에서 정자를 넣는 것처럼 다만 앞에는 정자를 이식하는 거지만 이번에는 배아를 이 그림처럼 이 직접 관을 넣고 이 안에 넣는 것이 배아 이식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절차는 결과적으로 앞선 인공수정과 거의 비슷합니다. 다만 차이점이라면은 이 난소 자극하고 난 뒤에 이때 바로 이식을 정자를 넣는다는 과정을 제외하고 바로 난자를 채취하고 앞선 그림처럼 수정을 시키고 배아를 충분히 키운 다음에 충분히 큰 배아를 이식을 하게 되는 그런 차이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관 아기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하셨듯이 아까 검사했던 이 그림을 잠깐 보면은 정자가 안쪽 난관을 통과해서 이 난자를 만나서 아기씨를 맞는 다음 다시 오는데 이 난관 자체가 막혀 있거나 하면은 이런 것이 이루어질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 바로 시험관 아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실제로 바로 이런 시험관 인공수정이나 배란을 잡는 걸 제외하고 바로 시험관 아기를 넘어가는 가장 큰 원인이기도 합니다. 네, 사실 얼마 전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배우 함소원 씨가 이제 결혼 전에 난자 15개 정도를 얼렸다고 해서 화제가 되기도 했었는데요. 그 이후에 결혼을 해서 43살에 자연 임신에 성공을 해서 많은 주변의 축하를 받기도 했었습니다. 원장님, 이렇게 요즘 고령 임신이 많이 늘어나면서 이 냉동 난자와 관련된 관심이 많이 높아지고 있다면서요.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우리가 보통 나이가 들면은 아까 앞서 봤듯이 그만큼 임신율이 떨어진다는 건 어떤 면에서는 당연한 얘기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얘기인데 이게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 생각했을 때 우리가 흔히 어르신들이 한 얘기가 자궁이 나이가 들어서 그렇다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은 실제로 보면 어떤 이제 가끔씩 항암 치료를 받거나 이래서 난소 기능이 없으신 분들 혹은 이제 내가 나이가 너무 들어서 기증 난자를 받으시는 분들 이런 분을 상대로 했던 연구가 있습니다. 잠깐 이 표를 잠깐 보시죠. 결국에는 이게 이 밑에 이 그래프는 자연적인 내 자신의 난자를 썼을 때 임신율의 감소입니다. 나이에 따라서 급격하게 감소하는 걸 볼 수 있죠. 하지만은 만약에 내가 20대의 난자를 기증받아서 썼다면은 내 실제 나이가 40이 됐든 50이 됐든 거의 동일한 그런 임신율을 유지하게 됩니다. 물론 이것도 감소가 있긴 있죠. 하지만은 이 난소에 그만큼 난소에서 나오는 난자가 젊을수록 임신 확률이 훨씬 더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난자를 냉동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하자면요. 이 표를 잠깐 보시면 되는데 시험관 과정이랑 동일합니다. 난포를 키워서 난자를 채취하고 이 채취한 난자 자체를 얼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보통 시험관 얘기를 할 때는 이 채취한 남자를 남편의 정자랑 해서 배아를 만든 다음에 배아를 얼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왜 그러면 난자를 얼리고 배아를 얼리냐 하면은 우리가 배아와 난자의 조직 상성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배아에 비해서 난자가 얼리고 녹였을 때 조직 손상이 훨씬 더 큰 편에 속하는 조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올리겠다면 가능하면 배아를 올리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하고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배아를 올리는 것이 더 좋습니다. 네, 네. 오늘 이렇게 원장님 말씀이 난임으로 고생하고 있는 우리 부부들에게 큰 힘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끝으로 또 전해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해주시죠. 예전에는 그 임신이 되지 않으면은 무조건 뭐 절에 가서 치성을 드린다든지 기도를 한다든지 기다릴 수밖에 없었던 시대입니다. 그리고 뭐든지 다 여자가 잘못했다는 식으로 서로 하나의 누구 한 명을 탓하는 시대였었죠. 하지만 지금은 아까 앞서 말했더니 원인은 남녀 공통의 납니다. 부부를 나 혼자 만드는 게 아닙니다. 남편과 함께 만들고 아내와 함께 만드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충분히 극복할 수도 있는 문제고요. 이것을 그저 기다리면서 시간만 보내는 것은 오히려 그 가능성을 점점 더 줄이는 것입니다. 이런 난임이라고 내가 생각된다면은 더 이상 두려워하거나 걱정하지 말고 우선 확인을 해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방송을 보신 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딱 하나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들으신 것처럼 부부가 피임을 하지 않고 1년 이상 부부 생활을 해도 임신이 되지 않았을 경우를 이제 난임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난임 치료에 대한 그 두려움 때문에 막연히 자연 임신만 기다리지 마시고 병원에 가서 부부 모두 검사부터 잘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부부 세 쌍 가운데 한 쌍이 난임을 겪고 있을 만큼 아주 흔한 일이니만큼 네.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또 난임 치료에 있어서 시간은 약이 아니라 독이 된다는 사실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이 시간 도움 말씀에 효성병원 난임센터 네. 박병규 원장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